예, 이번 시간에는 14장 유체의 마지막 6번째 이론인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해볼게요.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면 좀 어떤 식이랑 되게 비슷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요 압력과 요거 비슷하지 않나요? 예전에 한번 식을 보면 2분의 1, 우리가 강체에서는 밀도 대신에 쓰는 게 뭡니까? 물리량이 그죠, 질량이죠.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 그리고 얘는 m g y, 이게 뭡니까? 그죠?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즉 외력에 의한 힘이에요. 지금 뭐 예를 들면 WF라고 느껴요. 즉 외력이 한 일이죠. 여기서도 외력이 한 일이에요. 즉 압력이 되는 거죠. 그죠? 외력이 한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내력이 되는 거예요. 한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내력이 한 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것의 합은 일정하죠. 항상 상수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 방정식도 이따가 풀면 알겠지만, 뭐죠? 그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한 개념인데요.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이 두 개의 그림을 볼게요. 먼저 입력이에요. t라는 시간과 바로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볼게요.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요 관이 있어요. 유체가 이제 어떤 관을 통해서 이 유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초기 입력을 할 때는 y1의 높이에서 유체가 입력이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얘는 y2에 의해서 y2라는 위치에서 이 유체가 출력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상 유체이기 때문에 비압축성입니다. 따라서 여기 뭐 색칠한 부분 알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좀 색칠을 요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부피는 얼마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비압축성이라.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피가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걸 일단 지울게요. 그리고 먼저 입력에 의한 입력은 압력 P1에 의해서 당연히 이 단면적의 힘이 F1이 가해질 거고요. 그리고 P2 요 위치에서도 원래는 요 시간 동안 어떤 힘이 가해집니까? 아주 짧은 시간 P2에 의한 압력 P2에 의한 힘 F2가 가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서 찍어 누르는 그런 압력에 있어서 당연히 이쪽 입력이 더 크기 때문에,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시프트돼서 이동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양쪽에서 힘이 이제 동시에 가해짐과 동시에 또 뭐가 가해집니까? 그렇죠. 중력이 생각을 해야 돼요. 즉 FG입니다. 중력이 요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유체의 힘을 가해질 거예요. 그리고 색깔을 바꿔볼게요. 파란색으로 넣으면은 요 입력일 때 요 단면적을 알아야 되죠. 얘를 A1, 요 출력일 때 단면적이 얼마입니까? A2예요. 그리고 요 입력을 할 때 아주 짧은 시간 요 유체 이동량을 dx1, 여기서 델타 x1이라고 봐야 돼. 그냥 dx1인데 넣을게요. 그리고 요 출력에서의 유체가 이동한 게 dx2 이렇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체의 총 한 일은 입력, 즉 압력 P1에 의한 F1이 한 일과 압력 P2에 의한 힘 F2가 한 일, 그리고 요 중력이 한 일을 더하면 요 유체의 뭡니까? 전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에 의한 일은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이다. 그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우리는 이 연속방정식은 당연한 거예요. 어디에서 성립하는 겁니까? 이상 유체에서 성립이 되죠.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부피의 흐름률은 일정하다라는 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각각 유체에 작용하는 힘, 입력, 출력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유체의 중력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먼저 W1, 즉 입력의 힘이 한 일은 F1 dx1일 것이고, F1은 P1 A1, 그리고 A1 dx1을 아주 그 dv1, 그러니까 입력이 된 부피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dv는 얘가 결국엔 같잖아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게 같게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W2, 힘 F2가 한 일은, 유체에 대한 한 일은, 유체가 힘 F2는 왼쪽으로 작용했는데
유체가 이동한 건 오른쪽으로 작용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결국에 마이너스 P2의 dv, 이것은 dv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부피 흐름률이 일정해요. 비압축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dv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뭡니까? FG,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요 그림을 볼게요. 보세요. 먼저 요만큼의 중력이 여기서 왼쪽에서 이동할 때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또 여기에 있던 애가 또 요만큼 dm이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그죠? dm이 이때 이건 다 fg예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했어요. 또 여기 있는 걸 요만큼 이동할 때도 중력이 이쪽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종적으로 얘가 또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FG가 이동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해됐죠? 결국에 DM이에요. DM이라는 아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높이, 즉 Y1이라는 위치에서 Y2까지 이동하는데 중력이 일을 했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때 질량은 얘는 유체의 전체 질량이 아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그 유체 양이에요. 그러니까 부피 흐름률, 그러니까 뭐 질량 흐름률이라고 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그 질량, 그 dm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dm으로 넣는 게 낫겠네요.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dm이라고 볼게요. 그죠? dm을 어디까지 올린 겁니까? y2에서 y1까지 올렸잖아. 그때 중력이 한 1의 양이에요. 따라서 이 dm은 로우의 dv가 되겠죠. 여기서 유체의 밀도예요. 그리고 gy2 y1이에요. 따라서 R자 힘, 즉 FG, F1, F2, F1이 한 1을 다 더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1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R자 힘이 한 1은 이 유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되니까 R자 힘이 한 1은 이거고요. 요거는 뭡니까? 바로 로우 dv. 이게 뭐냐면 결국에 dm이거든. 그러니까 dm이에요. 예, dm. 왜 dm에 대한 속도만 빼주면 되는지 하면서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어차피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했을 때 요때의 속도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만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요쪽으로 이동하면서 요또의 속도가 있잖아. 그럼 결국에 이 가운데 있는 속도들, 원래는 전체 유체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운동 에너지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운동 에너지의 차이를 원래는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가운데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다 없어지잖아. 똑같으니까. 그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출력에 의한 요 dm이죠. 요 dm의 출력에 의한 운동 에너지와 요게 v1 입력에서의 dm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 값이 될 거예요. 전체 유체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차피 얘는 뭐죠? 부피 흐름률이 일정하다는 것은 질량 흐름률도 일정하기 때문에 그 dm,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요 dm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값만 구해주면 전체 유체의 운동 에너지의 차이값이랑 같을 겁니다. 따라서 얘를 계산해주면 결국에는 양쪽으로 다 넘어와서 해주면 이거예요. 특정 위치에서, 즉 y1에서의 이 값과 y2에서의 이 값이 같다라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이 위치는 내가 임의로 잡아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든지 뭡니까? 얘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어느 위치에 두는지 압력과 뭐 운동 에너지, 역학 에너지의 합은, 역학 에너지가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응용해 보면 결국에 아까 그 식에서 정지 유체, 꼭 정지 유체가 아니어도 돼요. 속도가 같기만 하면 됩니다. 정지 유체에서 보면은 두 개의 속도가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속도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되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두 압력의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두 압력의 차이는 로우 G H2-H1. 이게 바로 뭡니까? 파스칼의 원리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유체의 높이가 일정하다면 뭐가 돼요? 이 두 개의 값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 말은 한번 봅시다. 수평선인 유선을 따라 유체가 움직이면서 보세요. 얘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나면
압력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면 유체의 압력은 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유용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됐죠?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